자, 이제 지적법 마지막 지적 측량만 남았습니다. 자, 토지 표시 하나하나 공부하고, 토지 표시 등록되는 지적 공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토지 이동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정리 어떻게 하고, 토지 이동 신청 누가 하냐, 이제 곁다리를 공부한 다음 마지막 남은 것이 지적은 이 표시를 공시하는데 토지 표시 6개 중 측량으로 정해지는 게 3가지 있었죠. 면적, 경계, 좌표. 이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을 특별 지적 측량이라고 부르고, 지적 측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잘못된 걸 바로잡는가 하는 것을 배우면 지적법이 다 끝나버립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1시간만 남은 거야. 자,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중요한 거 경계, 좌표, 면적 3가지를 정하는 측량이 지적 측량이다 이런 얘기 그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 자, 지적 측량은 이런 것들을 지적 측량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한다 지적 확정 측량, 그리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국가를 대신해서 측량한 것을 국가기관이 검사한다 검사 측량, 그 다음에 도면의 법적인 경계점을 역으로 토지 위에 표시해서 실제 법적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측량한다 경계 복원 측량, 그죠? 경계 복원 측량. 그 다음에 우리 도면에는 위치 수치라고 해서 위치 중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도면에 등록되도록 되어 있죠. 이때 건축물의 위치 현황을 도면에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현황 측량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 제조사 사업할 때 국가가 실시하는 측량을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몇 가지 봐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 지적 제조사 측량, 이 지적 제조사 측량은 지적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 편성해서 여기는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해보자라고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사업 실시하는 지역에서 하는 측량을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수행자가 국가를 대신해서 측량한 것을 국가기관이 검사하는 것을 검사 측량이라고 부르죠. 자, 해서 이 2가지 측량은 재검 측량. 이 재검 측량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측량입니까? 측량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원해서 하는 측량입니까? 국가기관이 원해서 하는 측량이죠. 우리가 원해서 하는 측량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의뢰해서 이루어지는 측량이 아니다. 이게 최근에 한 2번 나왔다, 그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이 지적 현황 측량,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재는 측량하고 경계를 복원해주는 경계 복원 측량. 이 현경이 측량은 검사받는 대상이 아니죠. 안검사. 검사 측량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2가지는 면적 재는 것과 관계없죠. 지적 현황은 건축물 위치를 재는 측량이고, 경계 복원은 도면에 있는 법적 경계를 자기 토지 위에 복원만 해줘요. 그래서 면적 재는 측량이 아니다. 안검사, 안면적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요거는 그냥 외우시라. 재검 측량은 의뢰할 수 없고, 현경위는 안검사, 안면적 한다.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측량은, 또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오면 합병은 때려주게도 측량하지 않는다. 그죠? 면적은 합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현경이 면적 재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간다. 자, 이 측량의 이제 절차를 배운다. 자, 측량은 의뢰를 하면 측량이 이루어지는데, 소유자든 이해관계인든 측량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 지적 국정주의에 따라 토지 표시는 면적 경계 좌표도 국가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측량은 국가가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국가가 대한민국 모든 측량을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으로 국가가 직접 측량하지 아니하고 지적 측량을 국가를 대신해서 수행할 자, 지적 측량 수행자라는 사람을 지정해서 이 사람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측량하도록 법이 정해놓은 거야. 자, 이 지적 측량 수행자는 2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불렀던 공사예요.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일정한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지적 측량 업자라고 하는 민간인들 둘이가
대신하고 있는데 이 수행자가 누구이냐는 13년 전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 전부터는 그 이후부터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알 필요 없죠. 그래서 수행자라는 사람에게 맡겨두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국가기관이다, 민간이다. 민간이야. 그럼 이 민간인들이 국가가 해야 될 청량을 대신하기 위한 의뢰를 받게 되면 국가기관에게 일단 보고부터 합니다. 내가 대신해서 청량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이름이 지적청량 수행계획서라고 부르는 보고서야. 이 지적청량 수행계획서라는 이름도 최근에 나왔죠. 의뢰를 받은 수행자가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이것이 지적청량 수행계획서다라는 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 처음으로 나왔죠. 항상 이제 안 보는 것들을 한 줄씩 냅니다. 네,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보고서예요. 여기 들어간 내용은 이름은 거창한데 별거 없습니다. 청량기간 며칠 동안 하고 일자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고 수수료 내가 85만 원 받았다. 뭐 이런 거 지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디다 냅니까? 소관청에 냅니다. 언제까지 냅니까? 그 다음 날까지,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를 낸 다음 비로소 청량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이 실시한 청량은 바로 토지표시로 결정됩니까? 국가기관이 결정해줘야 됩니까? 국가기관이 결정해줘야 되죠? 지적 국적이잖아. 토지표시는 국가가 정하지 민간이 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소관청이라는 국가기관에 청량한 결과물을 잡아넣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관청 등은 검사를 하고 나서 이거 내가 청량한 건 아니지만 검사하니까 정확하네요. 그럼 이 토지 표시는 이거로 결정합니다. 라고 결정을 누가 하느냐? 국가기관에.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청량한 것을 바로 의뢰인에게 결과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왜요? 검사받지 아니한 청량성과는 국가가 결정한 게 아니죠. 국가가 결정한 게 아니죠. 이제 뭐 공부하기 싫다. 그죠? 잠시 공부하기 싫으면 뭐 집 던지고 그래 한다. 그죠? 가져가라니까. 넌 뭐 한다고? 다음 달쯤 되면 이제 얼굴로 집 던질 것 같은데. 그죠? 자, 해서, 청량을 하고 청량한 결과를 검사를 받기 위해서 소관청에 잡아넣고 소관청이 검사함으로써, 국가가 정한 지적 국정주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민간인이 직접 결정하지 못한다. 지적은 국정이다라는 걸,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관청이 청량한 결과물을 검사를 해보니까 정확해. 그러면 이걸로서 토지표시 결정합니다라는 결정한 다음에 그 지적 청량의 성과물들을 다시 수행자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수행자는 이렇게 검사받은 청량 성과를 비로소 의뢰인에게 결과를 발급하고 열람시켜주고 등본 발급하고 해서 이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의뢰인이 청량 의뢰한다 수행자에게만, 수행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고서 수행계획서를 소관청에 제출하고 난 다음 비로소 청량을 하고 청량의 결과물을 잡아넣어서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검사된 청량 결과물을 다시 수행자에게 주면 수행자는 검사받은 청량 성과를 비로소 의뢰인에게 발급 교부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 우리 청량 의뢰는 반드시 국가에게도 하면 안 되고 소관청에게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누구에게? 수행자에게만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청량할 때 청량의 기간과 검사할 때 검사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자, 우선 지적 청량의 절차하고 나왔는데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청량 의뢰를 반드시 누구에게? 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수 없습니다. 의뢰할 수 없습니다. 수행자가 의뢰를 받으면 바로 청량하는 게 아니고 기간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청량 수행계획서 보고서를 그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제출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자, 실제로 청량할 때 청량은 5일 안에 하라. 검사는 4일 줄 테니까 4일 안에 하라. 청량과 검사는 오싹오싹 아싸아싸 5일 4일. 그렇다고 했죠? 오싹오싹 아싸아싸. 자꾸 외워야 됩니다. 숫자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청량하고 검사하는 것은 이 토지 하나를 청량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청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부터 먼저 설치해 놓는다 그랬죠. 이 기준점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세 점이 있어요. 그건 우리 필수서 보시면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고 조금 이따 소개도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기준점을 이용해서 청량하는 게 5일 4일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뭐 장마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준점이 유실하고 없어. 그럼 기준점을 새로 설치하고 해야 되잖아. 그럼 기준점 설치되는 기간만큼 날짜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를 더해주느냐. 이것도 참 많이 나왔죠. 자, 기준점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준점 몇 점 설치하느냐 따라서 기간을 더해주는 게 달라지게 되더라. 일단 15점까지는 무조건 며칠을 더해줘라? 4일을 더해줘라. 그래서 15점, 한 점 설치하든 15점 설치하든 설치될 때는 청량도 4일, 검사도 4일 똑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기준점을 15점을 초과해버렸어. 그럼 원래 더해주는 그 4일은 더해주고 그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며칠을 가산하라? 1일을 가산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요즘은 그게 시험으로 잘 안 나왔는데 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봅니다. 자, 기준점을 예를 들어 17점 설치합니다. 그러면 청량기간, 검사기간 얼마인가? 이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청량과 검사는 원칙적으로 5일 4일을 주는 거죠. 오싹오싹 아싸아싸 5일 4일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일단 기준점이 15점까지는 무조건 며칠을 더해요? 4일을 각각 더해줘서 이제 청량은 9일, 검사는 8일로 기간이 더 늘어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7점이니까 15점을 초과했죠? 그럼 15점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몇 점마다 4점마다니까 15점 초과했으면 16, 17, 18점, 19점까지가 초과한 4점이잖아. 이 초과한 4점에는 무조건 며칠을 더해요? 1일을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17점이니까 이게 안에 들어있죠? 그럼 그냥 더하면 된다. 5, 4, 1 해서 요거는 청량은 며칠? 10일 주고 청량 끝나면 검사는 4, 4, 1 며칠 준다? 9일 준다. 그죠? 그래서 기준점 17점 설치할 때 청량 기간은 얼마인가 또는 검사 기간은 얼마인가 나오면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과거에 나왔고 근래 한 10여 년 동안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이거 주고 괄호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의 위치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기준점을 설치한다 하고 나오면 차례대로 15, 4, 15, 4, 15, 4, 1 요거만 해도 풀린다고 그랬죠. 우리 지적법은 문제 낼 때 법률 규정을 변형한다. 토시까지 그대로 낸다. 토시까지 그대로 내면서 사람만 바꾸거나 숫자만 바꾸거나 또는 사람이나 숫자에 괄호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외워두면 100% 풀립니다. 그래서 기준점 설치한다. 15, 4, 15, 4, 15, 4, 1 하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준점 설치해서 복잡해 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이야. 난 싫어. 그러면 합의해서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행자와 의뢰인이 합의해서 기간을 따로 정했을 때는 그 기간의 4분의 3, 4분의 1로 나눠서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그죠? 이 4분의 3, 4분의 1도 5분의 3, 5분의 2, 3분의 2, 3분의 1 이런 식으로 자꾸 숫자를 틀리게 내는 거죠. 숫자는 정확히 하시면 돼요. 4분의 3, 4분의 1. 뭐 할 때는 합의하고 났을 때. 그죠? 그렇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청량이 수행자에서 끝나면 검사도 해야 되는데 검사는 누가 하느냐? 원칙 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이 거의 대부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가지만은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검사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때 제일 처음 잡히는 지적기준점이 지적삼각점이죠. 이 지적삼각점 청량한 성과의 검사. 그 다음에 개별 필지 한두 개가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에서 아주 넓은 지역에 청량이 됐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모두 검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청량했을 때? 지적 확정 청량했을 때. 지적 확정 청량은 어디서 하는 청량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등 신도시 들어선 곳에 하는 청량이죠. 이 두 가지 청량만큼은 소관청이 하지 말고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굉장히 특이한 것 두 개죠.
지적 삼각점 성과와 신도시 들어섰다 지적 확정 청량 성과 두 가지는 시대가 검사한다. 나머지는 다 소관청이 하는 거야. 그죠? 그렇다. 그리고 5번 지적 청량 수행자는 검사받지 아니한 청량 성과, 저 아직 지적 국정이 안 돼 있는데 바로 의뢰인에게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됩니다. 다만 검사받지 아니하는 청량이 두 개 있었죠. 현경위는 안검사 안면접 검사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보건 청량은 검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의뢰인에게 교부 알려줄 수 있다. 그런 예외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문제 봅니다. 8번. 자, 지적 청량, 청량기간,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합의해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며칠? 4일. 아까 했잖아. 오싸오싸, 아싸아싸.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그죠? 다만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15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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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나옵니다. 기준점 설치해서 하는 경우 기준점이 15 나왔다. 15점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4 나와야 돼. 4, 1을 더하고 15 또 나왔네. 그럼 초과하는 경우 15 다음에 또 뭐 나와야 돼? 4 나오고. 맞죠? 또 15 나왔으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4 나오고 15사, 15사, 15사 마지막 1이라고 나왔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은 5, 4, 4, 4, 4. 그럼 되죠? 5, 4, 4, 4, 4. 5, 4, 4, 4. 2번이 정답이구나. 2번이 정답인데 왜 3번으로 돼 있어? 2번입니다. 그죠? 2번이 정답 맞죠? 5, 4, 4, 4, 4. 내가 잘못 적었나? 맞을 거예요. 그죠? 3번 잘못됐다. 작업하다가 이제 드디어 눈이 맛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눈이 맛이 가면 이제 막 엉뚱한 데 막 가고 이럽니다. 지금 그죠? 노안이 와가지고 컴퓨터 작업 30분만 하면 이제 글자가 어리어리하고 뭐 2개, 3개 겹쳐지기 시작하다가 1시간 지나가면 이제 거의 안 보입니다. 찡그리고 보다가 이제 다이소 가서 산 돋보이 큰 거 있죠? 큰 거. 그거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그거 가지고도 이제 안 되기 시작해요. 나중에 되면. 억지로 바쁘면 계속 보다가 막 구토도 하고 그럽니다. 막 어지러워. 멀미 오듯이. 노안이 그래서 안 좋아. 그래서 나이 든 분들 합격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뭐 나도 젊을 때는 나이 든 분들이 공부하면 눈이 잘 안 보여서 난 그 핑계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알겠어요. 공부하는 게 벌써 달라. 오래 볼 수도 없고 그죠? 연세 드신 분 합격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대단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흘러야 알 수 있는 부모 마음도 흘러야 알 수 있고 그죠? 다 그런 거예요. 어릴 때 모르지. 자, 지적 청량의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자, 지적 기준점 설치는 필요 없네. 그러면 뭐 15사, 15사 필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지적 청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해서 정했는데 20일로 정했네. 이리 나왔네. 그러면 자 20일로 정한 것 중에 곱하기 4분의 3이 청량기간이고 맞죠? 곱하기 4분의 1이 검사기간이다. 맞죠? 그럼 그대로 뭐 무조건 되는 거지. 이제는 산수잖아. 20 곱하기 4분의 3 4, 5, 20에 5, 3, 15 15일이 청량기간이고 5일은 5일이 검사기간이네. 그죠? 그래서 15일, 5일 이렇게 나옵니다. 2번이 정답이네. 그죠? 2번이. 자, 요거는 예상 문제의 탈을 썼을 뿐이고 실제로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죠? 20일. 그래서 20일하고 나와서 계산하니까 이 산수하는 지 오래된 사람은 와 이거 복잡하네. 그래서 바로 그 2년 뒤에 좀 안 복잡하게 내줄게. 40일로 정하였다.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40일. 그럼 40일 곱하기 4분의 3은 이제 손가락 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죠? 이거 손가락 가지고 어렵거든. 그죠? 그래서 지적법은 계산 문제가 나와도 뭐 개론의 계산 문제 그런 거하고 다르죠. 지적법의 계산 문제는 못 풀었다. 집에 가서 그 계산 문제 절대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그죠? 바로 그죠? 태클 들어온다. 이래놓고 내보고 공부하라나. 그죠? 그런다. 자, 지적 청량 성과에 대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으로부터 청량 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 검사 받지 않아도 되는 딱 안검사 안면적 현경이 찾으면 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됐다. 자, 그리고 지적기준점입니다. 자, 지적기준점. 토지를 청량하기 위하여 미리 기준이 되는 점을 전국토에 잡아놓는다.
그 세 점이 있는데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이야. 여기 한 15년 전에는 4점이었어요. 지적 위성 기준점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죠. 자, 해서 지적 삼각점 가장 먼저 잡힌다, 가장 멀리 잡힌다, 점 간의 거리가 2에서 5km다. 그죠? 지적 삼각 보조점은 그 다음에 좀 짧게 잡힌다, 1에서 3km. 지적 도건점이 50m에서 300m. 그래서 우리가 청량할 때는 거의 99% 지적 도건점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점의 위치는 도면에도 표시가 됩니다. 요렇게 표시되는데 막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옛날에 한 12년 전에 어떤 미친놈이 요걸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이후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자, 지금은 뒤에 있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것이 한 10년 좀 전에 일부 개정이 되면서 여러 번 시험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적 삼각점의 청량 성과는 누가 검사합니까? 아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하죠. 그래서 그 지적 삼각점 청량 성과의 관리 보관도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열람이나 등본 발급 청구하면 되느냐? 보관하던 자에게 청구하면 되겠죠? 시도지사에게. 이게 옛날 규정입니다. 그리고 보조점과 도건점은 소관청이 성과를 관리 보관하기 때문에 공개 신청도 그 소관청에게 한다. 이게 과거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꾸 전산화가 되면서 시도지사가 보관하는 삼각점 청량 성과도 꼭 시도지사에게 갈 필요 있냐? 전산망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가도 좋다? 소관청에게 가도 좋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소관청에게 가도 좋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시도지사 찾아가면 된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찾아가도 되겠지만 청주에 사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장 안 되고 이 충청북, 여기는 충청남도죠. 여기는 충청남도잖아. 여기 여기 원래 충청북도였었습니까? 특별자치시인데 있는 구역이 남도에 있습니까? 북도에 있습니까? 네, 남도죠. 남도에 있었죠. 제가 충청남도는 잘 모른다. 태안에 충청남도에 충청남도청은 어디 있어요? 홍성에 있습니까? 홍성이 그렇게 발달한 도시였어요? 홍성에 도청이 있다고? 그러면 태안에 사는 사람도 누구한테 가야 돼? 홍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삼각점 청량성과 열람하려면. 맞죠? 그런데 지금 전산화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태안에 사는 사람 이제 홍성까지 갈 필요 없어. 누구한테 가면 돼? 태안 지금 시입니까? 군입니까? 아, 참, 그죠? 아이고. 내가 특별자치시 산다고. 또, 그것도 몰라. 아이고, 참네. 나는 서울특별시 사는 사람이야. 서울특별시. 됐어요. 자, 해서,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멀리까지 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지적 삼각점 성과는 옛날에는 시도지사에게만 공개 청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또는 소관청에게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거 아느냐 모르느냐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지적위원회로 갑니다. 우리 지금 예상 문제에서 이 지적 청량 파트는 문제수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마 바꾸면서 내느라고 아마 이쪽 부분이 조금 등한시 됐던 모양인데 지적 청량 파트는 요거 말고도 여러분 기출 문제집 한번 더 보십시오. 그러면서 조금 보충을 하셔야 돼요. 문제수가 좀 적습니다. 자, 이제 지적위원회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지적 청량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량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돈을 주고 수수료 주고 의뢰를 맡긴 거야. 그런데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기계로 청량한 겁니다. 믿어라 그럽니다. 그럼 기계라고 무조건 믿습니까? 기계도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뭐 집에서 컴퓨터가 그리 정확한 것 같아도 컴퓨터도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면 엉뚱한 소리 하기 시작하죠. 맞잖아. 그런 게 있다고. 기계를 다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량이 잘못된 거 아니냐. 붙어보자. 붙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 잘못된 걸 붙어볼 수 있는데 두 판까지 붙어볼 수 있어요. 첫 판, 지적 청량의 적부 심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판, 지적 청량의 적부 재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적부 심사에 대하여 심의 의결해주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오는 게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주는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나오는 게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지적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자, 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의 의결해주는 기구다. 그죠? 그러면 2가지가 있는데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자, 이 2가지 위원회는 일단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고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는 무엇을 심의 의결하느냐? 여기에서는 적부심사가 제기되면 그 적부심사에 대한 심의 의결 하나만 심의 의결합니다. only one이에요. 하나만.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가 아니고 재심사 플러스 4가지가 더 있어서 모두 5가지에 대한 심의 의결합니다. 이 5가지는 머릿속에 그냥 외우고 계시라고 그랬죠. 재심사, 그 다음에 축구하는데 더럽게 못하는 발, 개발. 이 개발만 양성하면 그러면 바로 징계한다 그랬죠. 개발, 양성, 징계해서 5가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과 중앙으로 나눠지는데 이 지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부터 해서 지적청량, 적부심사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까지 마지막에 남은 이 2가지가 청량 파트에서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 먼저 얘기하자면 이 정량 파트는 작게 나오면 1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주 특이하게 빵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무조건 나온다. 자, 일단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둡니다. 숫자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리고 위원은 지적에 관한 지적에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자, 누가 임명 위촉합니까? 국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지적부에서 위원회는 2개 위원회밖에 없어요. 지적위원회하고 축척변경위원회하고, 그리고 지적위원회와 축척변경위원회는 적부심사 절차와 축척변경 절차에서 썬파워를 가진다. 그러면 썬파워 가지는 대감만이 밑에 머슴들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시다바리로 일하는 거. 축척변경위원회 시다바리는 소관청이었어요. 지방지적위원회 시다바리는 시도지사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시다바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두는 위치도 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에 뒀고 바로 돌쇠하면 쫓아올 수 있도록,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시다바리들, 자, 소관청이나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다바리로서 열심히 일만 하는 머슴이지만 유일하게 가지는 권한이 인사권을 가진다. 기억나시죠? 인사권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것은 인사권이다. 누가 가진다? 국장이 가진다. 그럼 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위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지방이면 시도, 중앙이면 국토교통,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은 누가 맡느냐? 위원장은 별도로 위촉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맡습니다. 당연직으로.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 해서 국장, 과장이 맡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국장으로 5년 일하면 위원도 5년 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기는 원래 2년으로 하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뭐예요? 제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별도 임기로 하게 되니까. 임기 2년인 거 보니까 지적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남자가 위원이면 임기가 2년으로 나온다. 이놈으로 나온다. 이놈으로 나온다. 그죠? 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외우라는 얘기야. 나중에 뒤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외우라고 하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데, 자, 우리 아까 축척변경위원회도 위원장이 소집하지 시다바리 소집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 소집할 때는 며칠 전? 5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는 전부 썬파우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 다 5일장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요. 저도 지금 내려가면 집사람한테 먼저 묻습니다. 장날이 언제더라? 항상 까먹어요. 이제 자주 안 가니까. 그 5일장이거든요. 그 38장입니다. 3일하고 8일 아니냐? 바보냐? 올 때마다 가르쳐 줘야 되게. 여기 얘기해 주는 사람인데 내가 미쳤나? 기억하게. 그죠? 그리고 막 둘이. 그죠? 그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38장 그래 합니다. 가끔 까먹고, 그죠?
4일날 가자 이러면 어제가 장이잖아. 그러면 와 백화점을 5일 동안 못 가는 거야. 시골에 백화점은 5일장이죠. 시골 백화점 5일장이야. 그죠? 못 가는 거야. 가슴이 텅 비고 허하다고. 그죠? 그래. 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시골 가면, 그죠? 뭐, 붕어빵 하나 먹고 싶어도 장에 가야 됩니다. 장에 안 가면 붕어빵 하나 먹으려고 최소 한 20km 이상, 운전해야 됩니다. 장에 가는 건 11km만 가면 되거든. 그죠? 됐어요. 자, 6번.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했는데, 우리, 위원회는 모두 과반수로 심의를 한다. 그죠? 됐고. 그 다음에 7번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파워가 좋다는 얘기죠. 지금 국회에서 필요하면 장관하는 사람들 청문회도 가서 물어본다 오라 한다. 지금 국회 청문회 국회에서 하잖아. 맞죠? 국회의원으로서 장관 후보도 그거 하러 와야 되잖아. 그래서 힘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현지조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지조사는 이 더운 날 밖에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권한 있는 자가 밖에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지.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가 안 가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서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서 네가 가서 조사하고 결과를 나한테 보고해라. 지는 밖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더운 날 밖에 나가면 죽은다. 그래서 안에서 에어컨만 쐬고 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뭐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까지 즉 민간 청량지사들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이것도 최근에 나왔죠. 중앙지적위원회 간사. 이 간사는 별거 아니죠. 그냥 우리 일할 때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 책상 정리하고 다과 준비하고 제일 힘든 사람이 간사잖아. 그런데 이 간사는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누가 임명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까 인사권은 누가 가져? 시다발이 가진다 했잖아. 근데 얼마 전에 어떻게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장이 임명하며 이렇게 나온다. 그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준말이에요. 아까 과장 국장할 때 국장이에요. 그냥 국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장하고는 다르죠. 이 국장은 우리가 공무원들로 일하는 실장, 국장, 과장 할 때 그 국장이에요. 그죠? 이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나와야 되는데 누가 임명? 국장이 임명.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하시죠? 그렇게 실제로 그런 문제가 최근에 나왔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권은 시다바리가 가진다.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됐습니다. 됐어. 그 정도. 자, 넘어가서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에게는 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도 이게 생업은 아니니까 오면은 예산 범위에서 출석수당 하루 일당 줘야 되고 여비 실비 줘야 되고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축척변경위원회하고 지금 배우는 지적위원회하고 공통점이 4가지가 있다 그죠? 요거는 항상 우리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자, 이 2가지 위원회 공통점. 위원회 숫자가 5인 이상 10인 이하 똑같다. 그 다음에 2번째. 자, 이 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때는 둘 다 몇 명이 출석하고 과반수 출석하고 그 과반수에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되더라. 그 다음 3번. 3번째. 자, 회의 소집은 시다바리가 한다. 위원장이 한다. 둘 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죠?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소집 통지를 며칠 전까지 5일장 가야 되니까 딱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 다음 4번째. 자, 위원이 출석하면 출석 수당 줘야 되고, 여비, 차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밥값 같은 실비까지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렇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똑같습니다. 이 4가지가. 그죠? 그리고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또 똑같은 게 전부 썬파워다라고 썬파워. 그죠? 그리고 인사권은 누가 가진다? 시다바리가 가진다. 그런 것들. 그죠? 됐어요. 자, 그리고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은 5개가 있습니다. 재심사, 그리고 개발, 양성지계. 외우라고 그랬죠? 지적 관련 정책 개발, 그리고 업무 개선, 지적청량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에 관한 것, 지적기술자 양성,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 그래서 5가지.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1개만 적부심사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적부심사 절차로 갑니다.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 절차. 간단하다, 그죠? 간단하다. 복잡한 것 같지만 사람과 위원회만 바뀌고 나머지 똑같다 그랬어요. 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과거에는 두 사람이었는데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금은 청량을 해준 지적청량 수행자는 돈 받고 청량을 해준 그 자신이 직접 지적청량 제대로 된 게 맞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죠. 자, 적부심사 청구할 때는 바로 위원회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다발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라.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 청구하는 것이다. 시도지사를 거치니까 심사 청구서는 위원회에 낸다. 시다발이 시도지사에게 낸다. 시도지사에게 내는 거지. 그럼 시도지사는 심사 청구서를 받고 나서 뭐 하느냐? 30일 이내에 이 지적 청량이 똑바로 됐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대신해서 현장에 가서 지적 청량의 경위, 지적 청량의 방법, 그 다음에 소유자 또는 토지 표시 등 부근의 여러 가지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을 누가 조사해서 시도지사가 조사해서 30일 내에 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럼 위원회는 이 더운 날 밖에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지. 시도지사가 조사한 걸 받고 거기서 이제 뭘 하는 거야. 30일간이나 걸려 하면서 눈 흘기 준 다음에 지는 손드는 것만 해도 며칠? 60일이나 60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얼마나 파워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60일 안에 손드는 것도 부족해서 이거 손 못 들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차 연장. 며칠이네? 30일이네. 총 90일이나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 의결이 됐다면 그 의결서를 만들어서 의결 결과는 심사 청구인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권력자가 민원인을 직접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지. 권력자가 민원인 만나는가. 그래서 의결서를 만들어서 지체 없이 다시 시다발에게 줍니다. 민원인은 네가 상대해 임마 하고 주면 예의 하고 받은 다음에 며칠이네? 7일 이내에 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누가? 시다발이가 통지하는 거야. 그래서 철저히 민원인은 시다발이가 만나고 통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심사 청구인들이 승복하면 절차는 끝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불승복할 때는 한 판 더부터 볼 수 있어. 재심사 청구. 자, 재심사 청구는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이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이네? 90일이네. 자, 우리 지적부에서 90일 이내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 다음에 적부 재심사 청구. 두 가지 모두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똑같습니다. 자, 이때 재심사 청구는 누구를 거쳐라? 시다발이 국토교통부 장관 거쳐서 무슨 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 시도지사처럼 똑같이 30일 이내 조사할 거 조사해서 중앙에 넘기면 중앙은 다시 60일 이내 심의의결하고 부족하면 딱 한 번 연장한다. 30일 이내. 그리고 의결서 만들어서 다시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내주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받아서 다시 며칠 이내? 7일 이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시도지사, 아래는 국장, 위에는 지방, 아래는 중앙.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시다발이부터 시작한다. 30. 위원회에 넘어간다. 60, 30. 그리고 의결서 만들어지면 둘 다 지체 없이 머슴에게 보내준다. 그리고 머슴은 둘 다 며칠 이내? 7일 이내 통지해준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결서 결과만 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의결서 원본은 자기가 들고 있겠죠. 근데 장관식이나 되는 사람이 의결서 원본 보관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봤잖아. 먹던 것도 갖다가 내버리자. 그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결서를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시도지사에게. 의결서가. 시도지사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의결서를 받은 시도지사가 의결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를 시도지사가 보관하되, 자, 이 의결 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지적공부 기재가 잘못된 게 있다면 정정, 수정해야 되겠죠? 근데 지적공부는 보관하는 자가 시도지사입니까? 원래 소관청입니까? 소관청이야. 그래서 소관청에다가 의결서의 사본을 보내주게 됩니다. 의결서 사본을 보내주게 돼요. 그러면 의결서 원본은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사본을 받은 소관청은 의결서 내용하고 지적공부 기재를 비교하다가 지적공부가 잘못된 게 있으면 뭐한다? 정정, 수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정정하라고 지금 소유자가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소유자 신청 안 했죠? 그냥 시도지사가 어기어서 사본이 이렇다라고 사본을 보내줬을 뿐이잖아. 그걸 보고 소관청이 직접 알아서 고치잖아. 그래서 이 정정이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다. 직권정정. 그래서 아까 우리 등록상에 직권정정할 때 7번 해가지고 6번이었나? 지적위원회의 의결서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정정하는 것 하고 아까 했었습니다. 그것이 직권정정사유야. 요것까지 함으로써 지적법이 모두 이론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됩니까? 좀 들은 것 같아요? 외워야 돼요. 자꾸 어떻게 외워야 돼요? 자, 시도지사부터 시작한다. 30 넘어가면 60, 30 의결서 지체 없이 오면 7일이네. 재심사도 똑같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작한다. 30 위원회 넘어가면 60, 30 의결서 지체 없이 돌아오면 7일이네. 맞죠? 똑같은 거 2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간다. 자, 16번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죠? 자꾸 반복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지적법은 특히나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 가운데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왜 가장 쉽습니까? 법률 규정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문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과 숫자, 맞죠? 사람과 숫자, 앞이다, 뒤다 이런 것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자주 나오고 외우라고 하는 걸 외워야 됩니다. 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반복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죠? 맞죠? 책 보면서 와 이런 게 있었어? 이러고 달라들면 안 된다. 그죠? 보면서 아하 눈에 익었네. 자주 했단 얘기네. 이거 외우라 했지. 그거부터 하는 거야. 우와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달라들면 내년에도 또 한다. 우와 이런 게 있어서 빨리 지나간다. 그런 거야. 그거는 안 봤다. 본 적이 없다. 수업 시간에도 들은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뭐하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거야. 우리는 90점, 100점 나와야 합격한다. 60점 나오면 합격한다. 60점? 60점 나오려면 60점 알아야 된다. 아는 거는 50점밖에 모른다. 50점밖에 모르고 찍어서 60점 넘어간다 그랬어요. 맞죠? 그런 시험이라고.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것부터 외운다. 이제 집에 가서 아유 공부라는 건 그래 하는 게 아니지. 첫 페이지부터 하면 돼요. 다만 장수할 뿐이야. 맞죠? 장수할 뿐이라고. 한 방에 끝내고 싶다? 뭐합니까? 하라고 한 것부터 한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충분히 60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양을 자꾸 줄이는 공부를 해야지 집에 가서 여기서 들은 거는 그냥 멍하게 있다. 집에 가면 뭐가 중요한지 얘기도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첫 페이지부터 도전하고 논다. 뭔 도전은 도전이야. 쓸데없는 소리. 맞죠? 그리 공부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인 과목이 이 지적법이다. 그죠? 외우면 그대로 다 나온다. 가장 쉬운 과목이야. 여러분 공인중개사 과목보다 훨씬 쉽다. 공인중개사는 들어가면 뒤에 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반드시 살짝 넣어서 틀리게 하더라고. 맞죠? 그리고 하면 뒤에 가서 뭐 가지고 바꿔요? 만 없는데 만 잡아놓고 지저분하잖아. 근데 지적법은 지저분하지 아니하다. 깔끔하게 냅니다. 그죠? 깔끔 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거 가지고 더럽게 답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낸다. 앞에 있다를 뒤에 있다. 뒤에 있다를 앞에 있다. 사람을 저 사람으로. 숫자를 바꿔. 그게 거의 다다. 맞죠? 가장 쉬운 과목이야. 여기서 점수를 내야 된다. 자꾸 반복해서 내 거로 해야 된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16번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바로 머릿속에 재심사 그리고 개발, 양성, 징계 떠오르고 뜻구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재심사 있는가 찾아본다. 재심사 없네. 그럼 개발, 지적 관련 정책 개발 업무 개선. 그 다음에 지적 청량기술 연구 개발, 청량기술 연구 개발 하고 나왔네. 그 다음에 양성, 징계, 양성 찾아보니까 3번 지적기술자 양성하고 나왔네. 그 다음 징계는 찾아보니까 2번에 지적기술자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 하고 나왔네. 그죠? 이런 것들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빠진 것은 재심사 하나 빠졌네. 그러면 4번 지적제조사 이런 것들은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죠? 4번이 정답. 자, 17번 지적청량 적부심사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했습니다. 1번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자 했는데 벌써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자, 적부심사 청구는 우리는 누구를 거칩니까? 시도지사를 거치죠. 그럼 적부심사 청구를 소관청이 받아요? 시도지사가 받아요? 시도지사가 받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벌써 틀린 거야. 시도지사가 받게 됩니다. 사람만 다른 거야. 그러면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청량의 경위 거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 이동 및 소유권의 변동 여력, 해당 토지 주변의 청량 기준점, 경계 또는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적도 이런 거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조사한다.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조사하는구만 하고 지나가는 거다. 그죠? 조사해서 어디에 회부?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항상 사람과 숫자를 정확히 본다. 그거 본다. 그죠?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맞네. 그럼 아니지. 지적소관청이 틀렸네. 시도의사 틀렸네. 2번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자 원칙 며칠 이내 심의여결 60일 이내 심의여결 해야지. 그죠? 그러나 부득이하면 딱 한 번 연장 30일 그렇게 되는 거야. 틀렸죠? 3번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서 딱 한 번만 연장. 중요한 것들은 다 숫자잖아요. 그죠? 숫자. 틀렸고. 자, 4번 갑니다.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청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게 되면 그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방지적위원회 대감만입 시도지사 시다발이 딱 맞네. 7일이네. 그죠? 그래서 4번이 옳은 거래. 자, 5번은 뭐가 틀렸는지 봅니다. 5번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할 수 있죠. 누구를 거쳐? 재심사의 시다발이 누구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이렇게 나와야지.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할 수. 틀렸죠? 틀렸어요. 이 5번도 이런 문제가 나오나 싶은데 실제로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사람과 숫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내 걸 해야죠. 그 다음에 자 중앙지적위원회 구성회의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했습니다. 틀린 거. 1번 중앙지적위원회든 지방지적위원회든 축척변경위원회든 숫자는 똑같다. 딱 5명 이상 10명 이하. 다만 지방지적위원회나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뭐하여? 포함하여 전체 인원이 그렇다. 맞네. 2번 위원이 지적청량적부 재심사에 있어서 해당 청량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의결에 참여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렇잖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개판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했죠. 우리 아들 들어가니까 좀 해줘 해가지고 전부 다 해먹었잖아. 지금 선관이 지금 개판이잖아요. 그거 지금 철저히 좀 조져야 됩니다. 그 안에 일하는 직원들 들어갔다면 그거 진짜 소리 소문 없는 블루오션이야. 그거 가지고 매 놀고 먹으면서 직장이 얼마나 좋아. 선거 있는 그 해, 선거 있는 그 달만 조금 힘들고 나머지는 하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들어오면 늙어 죽을 때까지 끝내주는 거야. 그거 다 뭐 해 먹었어요? 저끼리 아들, 사촌 다 놀아 먹었잖아. 직원들. 그죠? 뉴스 안 보는구나. 뉴스 안 보는구나.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야. 그죠? 그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선관위 위원장 누가 맡아요? 대법관이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사법고시가 너무 조져놔 버려서 사법고시가 워낙에 어렵고 하기 때문에 막 이해는 되는데 옛날에 사법고시 학교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전문직이 16개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세무사도 할 수 있고 관세사도 할 수 있고 변리사도 할 수 있고 다 해.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못하는 게 없다고. 중개사는 못해. 중개사는 못한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변호사가 중개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변호사 자격증 가지면 관세사도 하고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고 세무사도 할 수 있고 변리사 법무사 다 할 수 있다고. 중개사가 뭔데 왜 못해? 했다가 소송 갔는데 대법원에서 뭐라 했다. 하고 싶으면 중개사 자격증 따라 그랬잖아. 맞죠? 그랬다고. 그게 중개사야. 그래서 이 사법고시가 세상을 망친 거야. 그러니까 이 대법관들, 이 법관들은 전부 현실을 몰라.
예, 젊을 때부터 공부만 하다가 들어가서 대우만 받고 살았거든. 그 사람들 현실을 모르니까 뭐예요? 막 다른 사람 돈 10억씩 해먹어도 1년 때리고, 맞죠? 경찰이 진압하기 위해서 이 범죄자들을 단순히 힘으로 제압해도 폭행죄로 쌍방패고로 같이 잡아 넣어버리고,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개판이 돼가고 있잖아. 법원이 자꾸 우리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 집단 폭행 당하고 있어. 경찰한테 신고해서 삐어삐어 경찰 와서 됐구나. 되기는 뭐가 돼? 실컷 두드려 맞아야 돼. 왜? 경찰이 진압을 강제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경찰 와서 뭐해요?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옆에서 이러고 있다고. 달라들어서 꺾고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꺾고 하면 팔 이상 있다. 폭행을 몰고 가면 경찰관이 폭행죄로 들어가 버립니다. 누가? 법관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해야 돼? 아무리 누가 불합리한 상황에서 두드려 맞아도 말리면 된다 안 돼? 안 돼. 그냥 구경하면서 경찰 부르고, 경찰은 오면 달라들면 또 강제 진압을 못하고 다 두드려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원이다 이 말이에요. 정당방위를 진짜로 인정 안 합니다. 이 들은 놈들이. 미국 같으면은 난리 나죠. 오히려 영웅 취급해 주잖아. 뭐 하면 같은 사람 두드려 팬 사람 두드려 팼다. 얼굴이 반태기가 돼서도 벌을 안 내립니다. 그건 정당한 거다. 이래갖고. 우리나라는 반태기 되게 침만 뱉어도 너도 쌍방폭행이잖아. 잡아 넣어버린다. 개판이라고. 법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법부도 개혁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하지. 법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법 적용에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됐고. 넘어간다. 자, 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맞다. 자, 2번. 위원이 지적청량적부 무소임사 재심사에 있어서 해당 관련 있는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 얘기 하다가 그렇게 가버렸죠. 그죠? 그랬어요. 그 다음 3번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했는데 지적위원회든 축적변경위원회든 과반수다. 그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맞다. 4번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자기가 안 가고 네가 가라 하와이. 관계공무원 지정해서 네가 가서 청량하고 자료조사 등 하고 나서 나한테 결과를 보고해라 할 수 있다. 그죠? 직접 안 간다. 자, 그리고 5번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일시장 소환권을 며칠 전? 5일 전까지 5일장 다녀야 된다 그랬어요. 5일장. 이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파워 가진 사람들은 다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걸 빨리 바꿔야 돼.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음에는 좀 바꿔서 40대 기수로 진짜로 40대가 대통령 할 수 있도록 나라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업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괄호 이내 위원회 회부합니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니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청구 회부받은 날부터 자, 며칠 이내 심의의결? 60일 이내 심의의결. 디귿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며칠 이내 한 번만, 30일 이내 한 번만. 그죠? 리얼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게 되면 의결서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 통지. 미엄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복합니다. 의결서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할 수 있음. 그죠? 그래서 보면 30, 60, 37, 90, 30, 60, 37, 90 1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숫자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죠?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죠? 자꾸 반복들하고 외우시고 지적 등기 공시 때문에 골치 아픈 분은 이번 토요일 날 특강 한번 들으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정리됐다고 그냥 가면 하루 만에 다 까먹으니까 특강 듣고 반드시 그날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치밀하게는 못 보더라도 대충이라도 넘기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특강할 때는 내용을 조금 줄이고 뭐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 등기법은 예습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등기법 예습하지 마세요.